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지하수의 인공 함양 방법입니다. 지하수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보충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기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인공 함양의 개요입니다. 지하수 인공 함양, 즉 아터피셜 리차지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지하수를 보충하여 지하수위를 상승시키고 저장량을 늘리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공 함양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하수위 저하를 방지하고 해안 지역의 염수 침투를 막기 위함입니다. 둘째, 지반 침하를 예방하여 안전을 확보합니다. 셋째, 중요한 수자원을 저장하고 확보하는 효과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수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공 함양 방법의 분류입니다. 인공 함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표 함양 방법으로 지표면을 통해 물을 지하로 침투시키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침투지, 침투국어, 침투하천, 그리고 범람지 함양 등이 있습니다. 둘째는 지중 함양 방법입니다. 이는 땅속 깊이 직접 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주입정, 침투정, 침투갱, 수평 집수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선정할 때는 대수층 특성, 수원 수질 함양 목적, 그리고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하수 인공 함양 사업 계획의 예시입니다. 홍수기에 저류지로 유입되는 물을 대수층에 저장했다가 갈수기에는 하천수를 공급하고 가뭄이나 방사능 오염 시에는 중요한 수자원으로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하천 유출 지속 시간은 대략 23시간이지만 지하수의 체류 시간은 5년에서 30년 이상으로 매우 길어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보고서에서 발췌했습니다. 이제 3. 지표 함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침투지, 즉 스프레딩 베이선입니다. 이는 얕은 못 형태로 물을 저류하여 자연스럽게 지하로 침투시키는 방식입니다. 침투지의 모습입니다.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지만 넓은 부지가 필요하며 투수성이 좋은 사질토나 자갈층에 주로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침투국어, 인필트레이션 디치는 긴 수로 형태로 물을 흘려보내며 침투시키는 방법입니다. 침투국어의 모습입니다. 경사지나 좁은 지형에 적합하며 침투지보다 부지 면적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표 함양 방법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침투하천 방법은 기존 하천에 댐이나 보를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지하로의 침투를 촉진하는 방식입니다. 침투하천의 모습입니다. 자연 하천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이 최소화되며 하천 하부에 투수성 지층이 존재할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범람지 함양 방법은 홍수 시 범람원에 물을 저류하여 침투시키는 것으로 자연적인 지하수 함양 과정을 모방하며 생태계 복원 효과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범람지 함양 모습입니다. 다음은 4. 지중 함양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주입정, 인젝션 웰은 피압 대수층에 직접 물을 주입하여 함양하는 방식입니다. 깊은 대수층까지 함양이 가능하며 특히 해수 침투 방지벽을 구축하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깊은 대수층까지 함양이 가능하며 특히 해수 침투 방지벽을 구축하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주입정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침투정, 리차지 웰은 불압 대수층에 물을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주입정보다 얕은 깊이에 적용되며 도심지처럼 부지 제약이 있는 지역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투정의 모습입니다. 지중 함양 방법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침투갱, 리차지 핏은 대형 구덩이를 통해 불투수층을 관통시켜 지하수를 침투시키는 방식입니다. 표토층이 불투수성일 때 효과적이며 불투수층 아래에 투수층이 존재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침투갱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평 집수거, 호러잔털 컬렉터는 수평 방향으로 설치된 다공관을 통해 물을 침투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천변이나 호수변에 주로 설치되며 넓은 면적에 걸쳐 균등하게 지하수를 함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평 수집거의 모습입니다. 5. 인공 함양 시 수질 관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 함양 과정에서는 몇 가지 주요 수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수층 막힘 현상입니다.
이는 부유물질, 생물막 형성, 화학적 침전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함양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둘째, 지하수 오염 문제로 주입수에 포함된 병원성 미생물이나 유기물질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대수층 변질입니다. 주입수와 대수층의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pH 변화나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 대수층의 특성이 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 설계 및 운영 시 고려사항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대수층 특성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투수계수나 수리전도도 등을 파악하고 다시 법칙이나 모델링을 통해 함양량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수원 수지를 평가하고 적합한 함양 방법을 선정한 후 환경 영향 평가도 수행해야 합니다. 운영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위해 실시간 측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하 수위 변화를 꾸준히 관측해야 합니다. 막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인 역세척을 실시하고 함양 효율을 평가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국내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빗물 침투 시설을 통해 지하수 함양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인공 함양정을 운영하여 해수 침투를 방지하는 데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는 낙동강 하천수를 이용한 시범 사업을 통해 지하수 함양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 결론 및 향후 과제입니다. 인공 함양의 기대 효과는 첫째,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 실현입니다. 둘째, 해안 지역의 염수 침투 방지 및 지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셋째, 수자원 저장 능력을 높여 가뭄 대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향후 발전 방향으로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연계 운영하는 통합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Io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수 처리수나 빗물 등 재이용수 활용을 확대하여 수자원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총 20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입니다. 지하수 인공 함양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정답입니다. 지하수 인공 함양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지하수를 보충하여 지하수위를 상승시키거나 지하수 저장량을 증가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핵심은 자연적 함양이 아닌 인위적 방법을 통해 지하수를 보충하는 모든 기술적 방법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2입니다. 지하수 인공 함양이 필요한 이유 3가지를 제시하시오. 정답입니다. 지하수 인공 함양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지하수 과잉 개발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해안 지역의 염수 침투를 방지하고 셋째, 지반 침하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절적 수요 변동에 대응하고 자연 정화를 통한 수질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제 3입니다. 지하수 인공 함양 방법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하시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표 함양 방법은 지표면을 통해 물을 침투시켜 함양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지중 함양 방법은 우물이나 갱을 통해 직접 대수층에 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 4입니다. 침투지의 특징과 적용 지형을 설명하시오. 정답입니다. 침투지의 특징은 얕은 못 형태로 물을 저류하여 지표면을 통해 침투시킨다는 점입니다. 가장 경제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넓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적용 지형으로는 투수성이 양호한 사질토나 자갈층이 있는 지역이 적합합니다. 문제 5입니다. 침투국어가 침투지에 비해 유리한 점은 무엇일까요? 정답입니다. 침투국어는 침투지보다 부지 면적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사지나 좁은 지형에 적합하며 긴 수로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침투지에 비해 유리합니다. 문제 6입니다. 주입정과 침투정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정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입정은 피압 대수층에 물을 주입하며 깊은 대수층 함양이 가능하고 해수 침투 방지벽 구축에 활용됩니다. 반면 침투정은 불압 대수층에 주입하며 주입정보다 얕은 깊이에 사용되고 도심지 등 부지 제약이 있는 지역에 적합합니다. 문제 7입니다. 침투갱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층 조건은 무엇일까요? 정답입니다. 침투갱은 표토층이 불투수성일 때 효과적입니다.
대형 구덩이를 통해 불투수층을 관통하여 그 아래의 투수층에 직접 물을 침투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8입니다. 인공함양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수질 문제 3가지를 제시하시오. 정답입니다. 인공함양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수질 문제는 첫째, 대수층 막힘 현상입니다. 이는 부유물질, 생물막 형성, 화학적 침전 등이 원인입니다. 둘째, 지하수 오염으로 병원성 미생물, 유기물질, 질산성 질소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수층 변질로 pH 변화나 산화환원 반응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 9입니다. 대수층 막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전처리 방법을 2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정답입니다. 대수층 막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전처리 방법으로는 첫째, 여과 처리입니다. 모래여과나 막여과를 통해 부유물질을 제거합니다. 둘째, 침전 및 응집 처리로 콜로이드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독 처리로 염소, UV, 오존 등을 이용하여 생물막 형성을 방지합니다. 문제 10입니다. 인공함양 설계 시 반드시 조사해야 할 대수층 특성은 무엇일까요? 정답입니다. 인공함양 설계 시 반드시 조사해야 할 대수층 특성으로는 투수 개수, 저류 개수, 수리 전도도, 그리고 대수층의 두께 및 깊이 등이 있습니다. 문제 11입니다. 인공함양량 산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법칙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다시 법칙입니다. 다시 법칙은 지하수의 흐름과 투수 개수를 기반으로 함양량을 산정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이와 함께 수치 모델링도 인공함양량 산정에 활용됩니다. 문제 12입니다. 인공함양 운영 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항목을 3가지 제시하시오. 정답입니다. 인공함양 운영 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항목은 첫째, 수질 모니터링입니다. 주입수와 지하수의 수질 변화를 추적해야 합니다. 둘째, 지하수위 관측을 통해 함양에 따른 수위 변화를 파악합니다. 셋째, 함양 효율 평가로 실제 함양량과 목표 함양량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13입니다. 미국 오렌지 카운티의 지하수 함양 사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정답입니다.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하수 처리수를 고도 처리한 후 주입정을 통해 지하수를 함양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제2용수를 활용한 대표적인 인공함양 사례이며 수질 개선과 동시에 수자원 확보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문제 14입니다. 이스라엘의 SAT, 즉 소일 애거퍼 트리트먼트 시스템의 원리를 설명하시오. 정답입니다. 토양 대수층 처리, 즉 SAT 시스템은 물을 토양과 대수층을 통과시켜 자연 정화 과정을 이용해 수질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지하수를 함양하는 방식입니다. 토양의 역과 분해, 흡착 및 미생물의 자연적 정화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문제 15입니다.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하수 인공함양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입니다. 제주도에서는 빗물 침투 시설 설치를 통해 지하수 인공함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빗물을 모아 지하로 침투시켜 지하수 함양을 촉진하는 방식이죠. 이는 화산성 특성상 지표수가 부족하여 지하수 의존도가 높은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한 매우 적합한 방법입니다. 문제 16입니다. 창원시에서 인공함양정을 운영하는 주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염수 침투 방지입니다. 창원시는 해안 지역에서 지하수위를 유지하여 해수가 담수 대수층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인공함양정을 통해 담수를 주입하여 수압 방벽을 형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문제 17입니다. 인공함양 방법 선정 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4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정답입니다. 인공함양 방법 선정 시 고려해야 할 기준은 첫째, 대수층 특성, 즉 투수성, 깊이, 두께 등입니다. 둘째, 수원의 수질 및 이용 가능량, 셋째, 함양 목적, 예를 들어 수위 유지, 저장, 수질 개선 등이 있습니다. 넷째, 건설비와 운영비 등 경제성, 다섯째, 부지 조건, 즉 면적, 위치, 접근성, 마지막으로 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문제 18입니다. 주입정 운영 시 역세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입니다.
주입정 운영 시 역세척이 필요한 이유는 주입정 스크린과 주변 대수층에 축적된 부유물질, 생물막, 화학적 침전물 등을 제거하여 막힘 현상을 방지하고 주입 효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정기적인 역세척을 통해 주입정의 수명을 연장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문제 19입니다. 인공 함량의 기대 효과를 3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정답입니다. 인공 함량의 기대 효과는 첫째,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를 통해 과잉 개발을 방지하고 수자원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안 지역 염수 침투를 방지하여 담수 대수층을 보호하고 지하수위 유지로 지반 침하를 예방하여 지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셋째, 수자원 저장 능력을 높여 가뭄 대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비상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인 20번입니다. 향후 인공 함양 기술의 발전 방향을 3가지 제시하시오. 정답입니다. 향후 인공 함양 기술의 발전 방향은 첫째, 지표수와 지하수를 연계 운영하는 통합수자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Io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 제어 등 스마트 기술의 도입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하수 처리수, 빗물 등 다양한 재이용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막힘 현상 저감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 절감형 기술 개발도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